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만 무료로 안전하게 가장 빠른 노선으로 수익을 도와드리는 저희의 매일경제TV 버스인데요. 오늘도 베스트드라이버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보면요. 저희가 최근에 이 트렌드를 잘 선점하고 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점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자율주행 테마 현재 구간 사도 되나요? 라고 앞서 이슈 추적 시간에 다뤄봤는데 지금 사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미리 사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피런티어라는 종목이 가장 맞아요. 대표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선희 시스템도, RS 오토메이션도, 큐리옥스 바이오도 다 트렌드를 선점해서 우리가 상한가 수익을 챙겼는데 피런티어도 이제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자율주행,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날 로봇 택시를 또 공개를 한다고 했고요. 또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버전 12가 이미 지금 무료로 한 달간 배포가 된 상태에서 주말 동안에 깜짝 중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 민감한 장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방문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규제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어느 정도 좀 협업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의 FSD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번지면서 올해가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피런티어를 미리 트렌드를 선점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바로 시세가 좀 분출됐어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10%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24,700원을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지금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2차 목표가로 오히려 상향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다 안 팔아도 돼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자율주행 쪽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8월 8일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에 중국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출시가 임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자율주행 섹터에 어떤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절반 정도만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다시 한번 목표가로 27,000원으로 좀 상향 조치하면서 좀 긴 호흡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런티어 사실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나 1차 목표가에 매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2차 목표가로 2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액 시스템의 흐름도 네.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들고 갈까요? 맞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트렌드 선점에서 이미 지금 한 수익률이 한 40% 가깝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제가 2차 목표가를 61,000원 짚어드렸는데 딱 오늘 61,000원을 찍고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BOE 실적 발표가 오늘 있어요. 그래서 BOE도 실적이 오늘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선익 시스템이 다시 BOE에 증착 장비를 공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영향도 충분히 얻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선익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매출의 어떤 컨턴 점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3차 목표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3차 목표가 66,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까지 네. 나왔습니다. 61,000원에 이어서 66,000원의 3차 목표가 선익 시스템 기억해 주시고요. 트렌드를 미리 알고 선점하는 네. 저희 매일경제TV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그럼 버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버스는 무슨 색깔의 버스일까요? 저희가 장기, 중기, 단기로 맞습니다. 나눠서 노선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오늘의 버스 색깔은요? 오늘의 버스 색깔은 제가 이제 오히려 단기 버스를 말씀드렸던 것보다 네. 파랑 버스, 시내 버스를 말씀드렸을 때 마음 편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란 버스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파란 네. 시내버스 중기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기적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을 지나쳐 가볼까요? 여전히 AI에 대한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AI 가속기, 또 생성형 AI, 또 그리고 AI 솔루션 있는데 AI 헬스케어 쪽으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마을 중에서 AI 헬스케어 마을로. 네. 근데 오늘 시장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화장품주들이 좀 맞습니다. 뜨겁던데 혹시 같은 논점인가요? 사실상 미용 의료기기 쪽이랑은 조금 네. 번외고 네. 사실상 지금 AI 헬스케어 쪽은 결국 이제 AI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AI 하드웨어 쪽에 어떤 날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드시 AI 헬스케어 쪽도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의료기기 쪽에 루닛을 비롯해서 뷰노, AI 영상 의료 진단기기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네. 올해는 AI 신약 개발 쪽이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수급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AI 신약 개발 마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헬스케어 하면 가장 먼저 네. 떠올랐던 게 저는 루닛이었는데 루닛 뷰노가 아니라 네, AI AI 신약 신약과 개발. 관련해서 맞습니다. 저희 오늘 한번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버스 번호는 몇 번입니까? 네, 버스 번호는요. 38887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388870번 버스, 네, 바로 파로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아이바이오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제 케미버스라고 자체 AI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시간과 비용, 또 그리고 후보 물질을 이제 신약 허가까지 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과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AI 신약 개발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테크 기업들까지도 다 뛰어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엔비디아도 이 AI 신약 개발 관련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AI 헬스케어 시장까지 뛰어들면서 잇따라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케미버스라는 AI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비용은 80%를 이제 절감시키고, 또 그리고 기간은 60% 이상을 절감시켜가지고 AI 신약 플랫폼 관련해서 가장 선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 101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PHI 101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상반기 안에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이번에 AACR에서도 완전 관해 논문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케미버스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엔비디아와 꾸준하게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꼭 집어서 좀 가져왔는데, 엔비디아의 인세션이라고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고, 또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AI 신약 플랫폼인 바이오 니모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파로스 아이바이오고, 또 그리고 향후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AI 신약 관련된 개발의 어떤 협업에 대한 기대감, 또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또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요. 또 케미버스에 대한 어떤 AI 신약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을 받은 상태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또 AI 헬스케어 쪽에 최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오늘 첫 번째 중기버스 탑승 선택지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전에 기록했던 신고가 대비 좀 내려온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ACR을 앞둔 시점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네. 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상승폭을 그대로 더 반납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케미버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이미 다 반납하고요. 또 추가 하락에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충분한 상승 랠리와 또 올해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7,4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3,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미버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수익버스 올바로 탑승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7,4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는 또 어떤 버스일지 이번에도 색깔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도 시내버스, 파랑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시내버스. 시내버스의 최근 목표가 달성률이 네, 좋다 보니까 네, 저도 그쪽으로 모르게 네. 계속 관심이 가시나 봐요.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봐야 될 오늘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자동차 마을 안에서 완성차 마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자동차 부품 마을이 있고 또 네. 자율주행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SDV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DV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이제 모든 전 차종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전환된다라는 그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DV가 현대차가 사실상 2025년까지 전 차종을 다시 한번 SDV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최대 수혜 종목들은 결국 성장이 담보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SDV 관련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오늘 탑승해야 될 이 버스 이미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동 걸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동을 걸고 있고요. 또 이제 한번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정말 폭발적으로 떠나니까 빨리 따라 붙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버스 번호도 또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버스 번호는요. 041020 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SDV 마을을 향해 가는 041020번 버스입니다. 네. 버스명은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오늘 버스명으로 가져와 봤어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하면 네. 기존의 소프트웨어, 뭐 맞습니다. AI라고 생각을 했는데 SDV 마을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앱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 중에 이제 하나인데 다른 이제 한국어 컴퓨터와 이스 소프트와는 별개로 지금 최근에 전장용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제 자율주행 쪽에 가장 글로벌 선도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앱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우리가 주행 중에 간단한 업무라든지 또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문서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바로 요약한 내용들을 이제 AI 비서가 언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한글 파일, HWP 파일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네. 앞으로 지금 계속 확정 파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고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사실 미래 모빌리티 SDV 전환에 있어서 오피스 앱 관련해서 테슬라에 공급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테슬라가 또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매출의 컨턴 점프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이미 이제 고객들만 1억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피스 앱 또 미래 모빌리티의 오피스 앱 쪽에서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비고와도 AI 또 SDV 전환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인공지능 업무 지원 개발을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다른 오피스 앱 업체들보다는 발빠르게 미래 모빌리티 특히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전 차종을 모두 SDV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서 또 이제 실증차들 또 그리고 내년까지 또 자율주행 레벨 4가 적용된 실증차가 지금 운행 중인데 결국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에도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도 오피스 앱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면서 올해 또 그리고 내년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폴라리스 앱이 다시 한번 오피스 앱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것이다 라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카면에 이제 예전부터 항상 주입식으로 배웠던 게 에이다스 해가지고 맞습니다. 만도가 떠올랐는데 네. 저희는 오늘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매력적인 게 네. 일단 이제 부품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마진폭이 줄어드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고정비만 지출하면요, 한 번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좋고 또 오픈 AI와도 협업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컨턴 점프, 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뽕을 기록하고 있다가 양전이 됐습니다. 플러스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맞습니다. 볼까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네. 현재가 이제 매수가를 잡고 대응하겠고 목표가는 7,17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5,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7,170원,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법칙 탑승을 해봤는데 네. 그 외 시장,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교통 상황을 안 여쭤봤거든요. 맞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시장 전략, 이번 주 시장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로 주 초반에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주 후반에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는데 어떤 종목 또 그리고 시장의 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